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 일어났었던 다양한 이슈들과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은행 리스크 자체가 해소되면서 안도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는 1%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1.7%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너무나 좋게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도 소폭의 조정세를 보여서 현재는 4%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101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연일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흐름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그래도 28,000달러 선 유지해주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지지선이 뚫리지는 않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지배적인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1,790달러 선으로 1,8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알트코인들 중에서 두드러지는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리플 여전히 큰 상승률 보여줬었기 때문에요. 현재는 0.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도지코인 역시도 크게 상승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20달러 선 유지해주고 있고요. 주말 사이에는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알트코인들의 랠리가 좀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이슈들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자, 협력은행 위기에도 이 점유율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USDC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USDC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 SVB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하자 그 부분에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USDC와 연계된 은행인 서클사가 이 SVB 은행의 준비금 8%를 예치해놨는데 SVB 은행이 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오면서 이 USDC 역시도 흔들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USDC는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 핵심 인프라 커브 3풀에서 점유율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 디파이 시장에서 큰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USDC 아직까지는 건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테더 그리고 USD 코인과 다이를 거래할 수 있는 4억 4천만 달러 규모의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내에서 USDC의 점유율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커브 3풀에서는 USDC 같은 경우에는 무려 36%의 비중을 다시 한번 더 되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클에 인한 또 SVBN에서 약간 흔들리긴 했었지만 이 디파이 생태계에서 USDC의 점유율은 아직까지 건재하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자, 블록체인 업체인 난센 애널리스크 같은 경우에도요. USDC가 위기를 겪긴 했지만 이 디파이 프로토콜과 브리지 그리고 다오 등이 USDC의 대형 보유 자료로 남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전망 역시도 밝게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아직까지 좀 건재한 모습들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확인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3월에 가장 큰 5건의 고래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좀 재미난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닷가에서 고래가 비트코인을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림만 본다면은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지만은 사실상 센티멘트에서는 약간의 위험 신호가 포착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암호화폐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가장 큰 5건의 비트코인 거래가 모두 3월에 발생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고래가 이렇게 큰 거래를 발생시킨 것 중에 가장 큰 한 건은 무려 5억 6,400만 달러, 하나로 환산하자면 7천억 원에 달하는 상당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상승 랠리 속에서 고래들이 어느 정도의 물량을 이익 실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려하는 데이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거래 동향은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시해 봐야 할 모습 중에 하나죠.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 팔로우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320만이 쓰는 페이코인이요. 정말 상장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염려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닥사의 소속 거래소인 업비트가요. 31일 날 공지를 통해서 이 닥사 회원사들에게 페이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거래 지원 종료가 왜 됐느냐에 관한 닥사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니까 업비트는 페이코인의 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가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수리 여부로 인해서 이러한 거래 지원 종료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실명 계좌를 페이코인이 만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320만이나 현재 페이코인을 쓰고 있는데 이 페이코인의 사용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불분명한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페이코인은 4월 14일 오후 3시부터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고요. 입출금은 지원한다라고 하니까 투자자분들은 유의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최근에 이러한 상장 폐지로 인해서 이 닥사 자체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닥사의 상장 폐지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다각화돼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양한 의견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월요일 브리핑 살펴보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앵커석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